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디오 채널입니다. 자, 네, 오늘 밤 파리 리강 경기가 있죠. 랑스와의 경기입니다. 현지 시각 수요일 날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단두대 매치, 누가 챔스 탈락하나 가려지는 그 매치 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맨시티전 앞두고 직전 경기이기 때문에 팀 정비 최상으로 할 마지막 테스트도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죠. 이미 저희 채널 쇼츠에서 보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이강인 선수 생테티엔전 리그왕 경기에서 경기 막판 큰 부상을 당할 뻔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강인 선수가 간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강인 선수 인터뷰 중간에 끼어들어서 엘리케 감독이 부상 없는지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체크할 정도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죠. Aquí estoy. ¿Estás bien o no? Sí, sí. Golpe. ¿Dónde? ¿Dónde? Aquí, Todo vale. hay muchos palos. 챔스 얼마 안 남았기에 핵심 선수를 잃을까봐 굉장히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흐비자 크바라첼리아 나폴리 선수 메디컬 테스트 통과했고요. 오늘 사인을 할 걸로 예정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이 굉장히 든든해지겠죠. 덴벨레와 마르키뇨스는 이번 경기도 완전히 쉬면서 맨시티전 챔스 경기 데뷔할 걸로 예상되고요. 자, 그럼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어로 이 답변을 했는데요. 계속 프랑스어 배우고 있죠, 엘리케 감독. 가장 중요한 것은 매 경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해서 본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 역동성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랑스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경기인데 경기는 항상 매우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랑스와 리그왕에서도 싸웠었고 쿱드 프랑스에서도 싸웠었는데 두 경기 다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습니다. 한 번은 1대0으로 간신히 신승했고 한 번은 1대1로 무승부까지 가서 승부 차이까지 가서 간신히 극적으로 제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랑스 굉장히 파리 상대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밤 경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 방심해서 안 됩니다. 현재 파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무패이지만 계속 이렇게 무패일 수는 또 없는 거죠. 오늘 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챔스와의 마지막 리그왕 경기 랑스전 굉장히 철저히 정신 상태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보죠. 파리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프랑스 리그왕 챔피언으로 생각하냐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거를 엘케가 거부했죠. 마르세유가 파리보다 지금 7점 차 뒤져 있고 모나코는 10점 차 뒤져 있지만 챔피언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경기들이 리그왕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엘리케 감독이 또 다잡는 인터뷰였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은 팀의 형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훈련할 때 지금 이렇게 전과 비교해보면 현재 팀이 이번 시즌상 가장 좋은 모습이다. 그런 최고의 순간 중 하나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팀 상태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노 멘데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계약 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늘 밤 경기나 챔스 경기에서 이렇게 선수 멘탈에 지장을 받거나 방해를 받지 않겠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니다. 누노 멘데스는 평소와 같다. 평소와 같이 아주 좋다. 그러면서 그 계약과 지금 경기는 무관하다. 선수는 멘탈적으로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준비 잘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또 랑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엘리케 감독이 어려울 것이라고 또 한 번 얘기했죠. 첫 번째 랑스와의 경기에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컵대회 쿱드 프랑스에서는 또 매우 좋은 수비력을 랑스가 보여줬다. 그러면서 더욱 대기하는 태도. 랑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아서 파리한테 조급하게 덤비지 않고 기다렸다가 역습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파리를 어렵게 곤혹스럽게 했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내일도 또 랑스와의 경기, 오늘 밤 경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매우 치열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번도 쉽지 않을 거다.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풀 주전으로 뛸 거냐 뭐 그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기 전에 그러니까 맨시티와의 수요일 날 밤 경기죠.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에 선수들을 아끼고 싶지 않다. 축구를 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없고 즐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랑스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 모두 활용해서 승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방심은 없다.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흐비차 크바라첼리아에 대해서 또 영입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침묵으로 또 일관했습니다.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짧게 끊어냈죠. 굉장히 엘리케 감독이 이렇게 정석적인 질문으로 아직 영입하지 않은 선수는 내일 당장 계약서에 사인할 거라도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나 좀 시니컬한 부분이나 엘리케 감독이 좀 무슨 축구 선수기보다는 대학교 교수 같은 거에 더 어울릴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통계 좋아하고 좀 시니컬하고 이렇게 정석적인 패턴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무슨 사회과 대학에 좀 시니컬한 사회학과 교수면 좀 맞는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나 감독보다는요. 다음 계속해서 보면 바르콜라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말한 엘리케인데요. 브래들리 바르콜라죠. 바르콜라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축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리고 사키라는 이탈리아 감독 AC 밀란의 굉장히 명감독이었죠. 이 아리고 사키 감독이 얘기하고 다른 뭐 안첼로티 감독이나 여러 감독들도 많이 얘기했던 그런 멘트인데요. 뭐 리버풀의 율리안 클롭 감독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축구가 뭐 인생이나 자신의 뭐 우리 평생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뭐 직업이나 자기의 인생이나 뭐 가족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런 덜 중요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미생활로 불릴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 유럽의 훌리건들 많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축구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축구에만 집중하지 마라. 우리 축구는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지만 취미로서 취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지 그렇게 완전히 인생을 목매달면서까지 그렇게 몰입하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 식의 굉장히 중요한 축구계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또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더 낮은 수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나 기량이 떨어지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이후에 그의 발전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뭐 음바페 대신해서 바르콜라를 이렇게 급성장 시키려고 했고 네가 대체해야 된다 압박도 줬었는데 바르콜라는 부진하기 전에는 그래도 10골가량 터트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였었고 아직 어린 선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고 앞으로 더 지켜봐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변호해주고 두둔해주는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러면서 축구가 인생의 단어 아니니까 이렇게 좀 슬럼프로 내려갈 때는 그가 회복시킬 수 있게 멘탈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우리도 좀 더 여유를 주고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기자나 나 감독도 그에게 약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자. 그런 식으로 변호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은 바르콜라의 오른쪽 포지셔닝. 바르콜라를 오른쪽에 잠시 뛰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평소처럼 열려있다. 평소처럼 우리 팀 내에서는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왼쪽, 뭐 오른쪽, 그리고 가짜 9번 등 모든 공격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그러면서 바르콜라는 다재다능함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목표는 팀의 이익에 따라 선수를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의 기조를 또 일관되게 유지했죠. 엘리케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다 최소한 2포지션 이상 멀티 포지션에서 뛰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포지션이든 물 흐르듯이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콜라에 대해서도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고 왼쪽에서도 뛸 수 있고 가짜 9번에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평소에 멀티 포지션 그 기조를 또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그 루이스 엘리케의 사망한 딸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파티 중일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보기보다 쉽습니다. 인생을 또 이렇게 극복하고 이어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다. 내 딸이 파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케 감독의 딸이 불과 9세의 나이에 고륙종, 뼈암이라고도 하죠. 고륙종으로 굉장히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픔에 잠겼었던 엘리케 감독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딸이 파티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놀라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내 딸이 계속 파티를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딸과 함께 찍은 놀라운 사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웠던 엘리케 감독의 딸이 이렇게 굉장히 결승전에서 우승한 다음에 굉장히 셀레브레이션 할 때 행복해하고 즐기던 그런 모습이 자신의 딸이니까 아버지인 엘리케 이렇게 머릿속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삶이 나에게 주는 것을 계속할 의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것과 불행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행복한 일이 일어날 때는 행복하고 즐길 수 있지만 싫어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또 이걸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을 알아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그런 또 성숙한 인터뷰를 하는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딸을 항상 기억하지만 또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을 인생에서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고요. 이렇게 뼈암 고륙종 끝에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간 이 딸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준 별이 될 것 많이 그리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사나를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 그러면서 딸의 암투병 때문에 스스로 스페인 대표팀 사령탑 감독에서도 물러났었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또 이렇게 감독이었습니다. 또 후에 스페인 언론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내가 운이 좋냐고 묻는다면 나는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성숙한 인터뷰를 했죠. 하지만 딸이 9살에 하늘나라로 갔다. 내 딸 사나는 우리와 함께 멋진 9년을 살았었고 함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 대한 수천 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인터뷰를 또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요. 이 화제 전환을 했죠. 엘리케 감독의 이 선발진 선택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는데요. 선발진을 교체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공격수가 6명이면 훈련 중에 완전히 불타오르고 뛰어난 선수가 보이면 더 많은 경기를 뛰게 될 거고 그 경쟁 해당 포지션의 경쟁 두 선수 사이에 대등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교체를 한다. 그러면서 팀이 탄탄해졌으면 좋겠다. 컴팩트하게 로테이션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이 못 뛰던 선수는 이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뛰던 선수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만드는 게 내 감독으로서의 역할이고 내 이상적인 그 목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굉장히 이렇게 멀티 포지션을 항상 강조하고 물로 흐르는 듯한 교체. 그리고 백업 선수도 벤치에 앉은 선수도 주전 선수 수준의 능력 퀄리티를 갖추기를 원하는 엘리케 감독입니다. 또 덴벨레와 부상 선수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마르키뉴스와 덴벨레 두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르키뉴스 매우 회복 훈련 잘하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개인 훈련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얘기했고요.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맨시티 챔스 대비 계속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시키면서 위험은 감수 안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는 이제 바이러스 걸렸는데 오늘 밤에 랑스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역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도착이 있으려면 출발이 있어야 된다.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재정적 공정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라는 룰이 있죠. 그 선에서 맞추면서 구단의 수익과 지출과 이렇게 영입과 방출 그에 대해서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르려면 우리가 또 영입하려면 방출도 해야 되고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도착이 있으려면 이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한 포지션에 2명의 선수, 한 포지션에 2명의 경쟁 선수가 있는 그런 경쟁력 높은 퀄리티 있는 스쿼드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한번 계속 얘기하는 엘리케 감독의 멀티 포지션 그리고 한 포지션에 2명의 뛰어난 선수 그 목표를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비티냐 선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는 지난 시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비티냐는 지난 시즌과 같은 역할이고 핵심적인 선수 역할이다. 중요한 선수다. 계속 강조했죠. 그리고 나에게 그는 매우 수준 높은 선수다. 팀의 발전, 비티냐의 발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득점과는 무관하게, 득점 기록과는 무관하게 그는 정말 최고 수준에 현재 있다. 그러면서 만족감을 나타냈고요. 통계에 따르면 그는 훨씬 더 생각보다 중요한 선수입니다. 엘리케 감독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통계 수치를 비교해봐도 비티냐는 득점과 무관하게 굉장히 팀의 중요한 선수다. 또 같은 얘기를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했었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티냐나 이강인 선수는 굉장히 파리의 중요한 선수다. 그러면서 우리 영상 초반에 봤듯이 또 이강인 선수를 애지중지하듯이 비티냐도 또 중요시하는 모습의 엘리케 감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 랑스전 경기 전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살펴봤고요. 맨시티전 22일날 다음 주 수요일 밤 현지 시각 수요일 밤 맨시티 경기전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성격의 경기이겠습니다. 이 경기 굉장히 또 우리가 오늘 밤 잘 지켜봐야겠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 또 공격 포인트
득점이나 어시스트 기록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맨시티 경기 전 굉장히 기분 좋은 오늘 밤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오늘 밤 경기 마치고 알차고 재밌는 소식으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